사랑, 러브, 나의 파트너, 이게 인간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겠죠.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동업자, 일대일 관계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6번은 조화 균형뿐만 아니라 선택, 조화로운 선택에 관한 보통 관계 그리고 선택 앞에서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나 그곳에 도르지 못하도록 미카엘 천사를 보냈다라는 어쨌든 이 불꽃이 나면은 남성 뒤에 있잖아.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 아까 5번에서는 뭡니까? 결혼이나 결합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6번의 카드와 플러스 여왕 카드들이 뜨거나 지팡이 여왕이 뜨거나 여사제가 뜬다면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에로스 푸시케의 신화는 푸시케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서 정말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하고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사업은 지금 파트너십이나 공동체가 좋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 이 사랑은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6번 연인 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러브, 영화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 캐리가 나온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Clementine, by the way. I'm Joel. Hi, Joel. No jokes about my name. You like? You look like a tangerine. I want to be a great, big, huge elephant. You're trying to figure out, did I have sex with someone tonight? Isn't that how you get people to like you? Here at Lacuna, we have a safe technique for the focused erasure of troubling memories. Is there any risk of brain damage? Technically, the procedure is brain damage, but it's on a par with a night of heavy drinking. Nothing you'll miss. I'm in my head already, Artie. That baby's history. It's all being wiped away. They're erasing you, Clem. You'll be gone by morning. Whoa, careful. Come on, step back. Roach the guy. I loved you on this day. Please let me keep this memory. The eraser guys are coming here. Wake yourself up. Well, that's working like gangbusters. I need somewhere deeper.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his anymore. I want to call it off. He's up in that. Seem to have lost him for a moment. Oh, dear. Are you sure? I'm so sure. 이 영화는 이 조엘이라는 남자와 이 여주인공이 어느 길에서 만납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을 이 조엘이 가게 되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너무나 성격이 다른 사람이죠. 조엘은 굉장히 조용하고 무겁고 좀 진중한 스타일이고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색다르고 쾌활하고 특이하고 밝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얼렸다가 나중에 이 다름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헤어져서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후회를 하고 선물을 사서 여자 주인공한테 찾아가는데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죠. 기억도 못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괴로워서 기억을 지우는 센터에 가서 이 남자친구랑 만났던 기억들을 다 없애버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본인도 화가 나서 그 기억을 지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지우는 과정을 보니까 그 기억 속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 지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은 지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히려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억 속에서 여자친구에게 기억을 지우려 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정말 처음에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그 과정 중에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에는 어떠했는지 또 힘들었던 감정을 모두 지우고 싶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로 지우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기억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남겨놓고 부분적인 기억 상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고통이라는 기억도 같이 갖고 있고 그 고통이라는 기억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항상 남아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기억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무의식 속에
다 지웠는데도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있는 그것이 나를 길을 인도해서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러브 스토리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정말 사랑이 뭔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번의 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카드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랑, 연인, 연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아담과 이브죠.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상태에서 서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자연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나중에 이게 그림자 자리를 가면 이런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 치부가 되고 자기 치부를 또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벽을 세우는 순간들을 묘사하고도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그리고 그걸로 인한 충동 이런 것들이 이 6번 카드의 그림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6번 연인 카드는 사랑, 결혼 그리고 달콤한 제안이나 유혹들이 이 그림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숫자 6이 나타내는 게 뭘까요? 5에서 4라는 구조에서 다시 확장을 시키려고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혁신이 일어났죠. 그런 혁신 속에서 새로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은 조화, 균형, 어떤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란 말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나타내겠죠.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조화와 사랑, 관계적인 어떤 성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온다면 보통 사람에 관해서 나의 파트너, 이게 인간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겠죠.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동업자, 1대1 관계의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조화 균형뿐만 아니라 선택, 조화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르세유 타로 카드의 의미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세유 타로는 14세기 이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타로 카드가 제작되었을 때 나왔던 카드 중에 하나죠. 보통 마이너 쪽은 그림으로 상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소의 개수로 보통 나타나 있습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이전의 타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사랑이나 연인들이 두 사람이 나오죠. 연인, 매혹적인 유혹, 어떤 가치, 조화로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서로 투사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르세유 카드에는 한 남자가 있고 또 이 두 사람이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한 사람은 젊어 보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나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반대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갈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남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오는 내가 가지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마르세유 타로 카드입니다. 유니 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계 그리고 선택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나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유니 카드가 드러나겠죠. 사랑이라는 것과 관계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순수함들이 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대상들도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순수하게 보이고 신뢰가 가게 보입니다.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앞에 있는 대상은 의심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6번의 연인 카드는 나중에 뒤에 보면 악마 카드가 나오죠. 악마 카드가 6번의 카드랑 같이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번의 악마를 더하면 이것도 6번이 되겠죠. 어쩌면 이 6은 처음 시작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중에 이 악마 카드는 사랑이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사랑 안에 그림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랑 외의 모든 것이 아픔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징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두 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내리고 있죠. 보통 사랑의 천사는 라파엘의 천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막 라파엘 천사보다는 대천사의 선두에 있는 미카엘 천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여기서는 사랑의 라파엘 천사가 축복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긴 태양이 바보 카드에서 4분의 1이 있던 태양이 여기에서는 반이 나왔습니다. 나의 반쪽을 찾는 것처럼 내 반쪽을 찾음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 반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반은 다시 찾아야 되겠죠. 천사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적인 에너지를, 영성적이고 치유적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삶의 그 허무감, 공허함 속에서 우울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진정한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퍼플, 이 보라색은 치유의 에너지, 그리고 용서의 에너지, 신성한 영적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파엘 천사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치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곳은 에덴 동산으로 보통은 이해하고 있죠. 아담, 이브가 순수한 상태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있고, 아담 뒤에 있는 여기에는 생명의 불꽃, 나무가 12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12이 불타는 나무인데 이게 원래는 캐롭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불타다라는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꽃의 나무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경계를 짓게 되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카엘 천사를 보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불꽃의 나무는 남성 뒤에 있잖아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불은 문명을 나타내잖아요. 여기 보면 12개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나가서 만드는 12부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브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나무 안에 있는 선악과죠. 지혜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뱀의 유혹에 이브가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보통 전형적인 유혹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뱀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어떤 지혜가 필요하게 되고 분리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아주 축복된 곳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 세상의 바깥에 나가면서 높고 낮음, 그다음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분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의 단계를 겪고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굉장히 신성하다 이렇게도 보고 모호하다 이렇게도 봅니다. 여기서는 이 구름이 나타내는 것은 신성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다. 또 모호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연인들이 아직도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구름이 나중에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의 끝을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고, 아담의 시선은 이브에게로 가 있고 이브의 시선은 위로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들의 어떤 현실적인 거, 여성들의 이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의식이 타인을 통해서, 나 외에 타인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의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의식이 확장되는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포 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브가 이렇게 누워 있고 아담이 손을 내밀고 있죠. 두 사람이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들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유니카드에서 두 사람이 만났죠. 서로가 사랑으로서 연결되고 좀 더 신성한 에너지,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뉴비전 카드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연결이 되었어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들이 펼쳐지는 것은 이제 동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1대1 관계,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거 아니면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상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확장이 되죠.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1대1 관계였지만 나중에 전체 6번이죠.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집단의 어떤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애프터 카드는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받을 때 이런 유혹이나 어떤 제한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받았다면 아담이 이브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알고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브가 벌써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브 혼자 낙원에서 쫓겨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 함께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그 험한 일, 여기 보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들이 좀 더 커진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낙원에서 나가서 넘어야 될 고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애프터 카드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죠. 아담이 이브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프터 카드에서는 선택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랑을 했을 때는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하고 신성한 안에 신성들이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콩깍지가 씌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신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해야만이 자기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자비로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차크라는 네 번째 가슴 차크라죠. 자비의 마음으로 정말로 가슴이 열리게 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화사하고 환하게 드러난다. 근데 이게 그림자 자리에 가면 똑같이 저 사람 눈에도 그림자가 드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빛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서로가 깊은 사랑과 교감의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조화와 균형이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가 되어서 육각별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2 곱하기 3이 됩니다. 2는 여성성, 3은 홀수로서 남성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죠. 근데 이때 2와 3의 결합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신이 축복을 내리고 있고 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구름과 구름이 보면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지고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5번에서는 뭡니까? 결혼이나 결합들이 자기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전통적이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6번의 사랑은 진정한 서로의 소통과 가슴으로 연결됐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연결되어 올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담자가 만일에 와서 이 카드를 떨었다면 내가 지금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단계인지 감정적으로 아니면 중독이 되어 있는 그림자 단계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밝은 상태에서 6번의 에너지는 정말 성숙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림자 관계에서는 악마 카드 같이 어떤 유혹이 들어오겠죠. 내가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지 내 안에서 감정적인 혼란이 있고 도덕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 6번의 카드와 플러스 궁중 카드 중에서 여왕 카드들이 뜨거나 지팡이 여왕이 뜨거나 여사제가 뜬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성과 진로를 본다면 6번은 유대감과 친밀감에 관한 거고 굉장히 감성적인 것에 관합니다. 그래서 커플이나 가족 상담, 예술적인 거, 연애 기획사라든가 또 요즘 방송에도 많이 하잖아요. 연애 프로그램, 그리고 결혼 상담소 이런 것들, 심리 치유나 향기 치유. 6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적인 성향들이 포함된 거라면 다 괜찮겠죠.
직장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에너지가 많은 직업, 사회복지, 뭐 상담 분야 다 되겠죠. 그리고 감정에 관한 거, 감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곳이라면 6번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화로 보면 연인 카드는 에로스와 프시케 신화고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에로스와 프시케의 신화는 이 프시케는 인간이긴 하지만 여신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상태였죠. 프시케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서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 소리가 들어서 프시케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에로스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쏘아서 괴물하고 눈이 맞게 해라 이렇게 신들이 이야기했는데 에로스가 보고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괴물에게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다 해서 아버지가 울면서 프시케를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밤마다 에로스가 나타나서 이 프시케와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프시케는 너무나도 사랑을 해주는 이 남편이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에로스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누군가 유혹에 의해서 이제 프시케가 에로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에로스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프시케는 가슴 아리 남편을 보지 못하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신들에게 또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에로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는 에로스와 함께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에로스 프시케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인 카드에서는 별자리로 쌍둥이 자리를 나타냈습니다. 쌍둥이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쌍둥이 자리를 나타냈는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타나잖아요. 두 사람은 쌍둥이일 수도 있겠죠. 쌍둥이 자리 별자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에 관한 이슈, 이것이 연인 카드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카드는 또 중재자의 역할도 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도 하고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전달자 역할도 하죠. 연인이라 하면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했을 때 소통이 잘 된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하고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꼭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들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쌍둥이 별자리가 연인 카드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문제로 연인 카드가 나왔다면 연애 시작 초기 아니면 중반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이 세상에 마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형태로도 언제든지 변형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들을 보시면 그렇죠. 연인 카드가 나왔을 때는 깊은 서로가 유대감이 있을 때 처음에 정말 사랑의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 영혼의 어떤 파트너십이 온전하게 들어올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연애 초기일 가능성도 높고 현실에서는 아니면 정말로 연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겠죠. 근데 이게 그림자 부분에 오게 되면 라팔 천사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브가 여기 있고 아담은 이렇게 시선이 가 있었고 이브는 이렇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으로 인한 삼각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로의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 그리고 여기서 라파엘 천사가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자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이간질 아니면 제3자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키워드도 6번 연인 카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선택의 혼란이 있다. 이 사람을 구해야 될지 저 사람을 구해야 될지 아까 마르세유 카드에도 있었죠. 지금 진로는 결정을 미루고 너무 조화를 이루려고 해서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 관계 중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공동체나 조직체에서 너무 감정으로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그만두거나 관계가 나빠져서 직장 생활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강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내가 편안하고 굉장히 러블리한 상태고 심신도 조화롭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6번이 부정적인 자리에 갔을 때 심장에 관련된
가슴 아리 뭐 이런 것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우리가 피부과 질환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고, 쌍둥이 자리다 보니까 머리, 두통, 또 배앓이, 소화기 계통, 호흡하는 것과 관련된 폐, 이런 것들이 건강에서 무리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이 쌍둥이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나 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호흡하고 관련됐죠.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어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소통이 잘 안 된다, 언어가 잘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지금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다. 필요할 때 되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써야 될 때는 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림자 자리에 온다면 연애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경우,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흥에 돈을 좀 나간다든가 노는데 좀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사업은 지금 파트너십이나 공동체가 좋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이동은요. 회사를 직장을 그만두려 하는데 어떤 좋은 사람이 제안을 해왔어, 나에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끌릴 만큼의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또 이게 문제 자리에 오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뭔가 단호함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장애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누군가 옆에서 악마적인 속삭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 했을 때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연인 카드는 감정적인 어떤 결합이나 중요한 결정 시기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주변이나 다른 카드들이 긍정적이라면 정말 나에게 맞는 매혹적인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6번 카드가 나왔을 때는 대다수가 굉장히 내 마음이 끌릴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선택을 하면 나중에 7번이 되겠죠. 뭔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예를 들어서 이브의 사과를 받기 전에 신에게 먼저 소통을 했으면, 정치권이든 어디든 다 문제가 되는 것, 가족 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다 소통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축복과 은총 속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5번의 교환 카드 다음에 6번이 나왔잖아요. 5번에서 천국의 열쇠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열쇠에도 선택이라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해서 조언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어쩌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어쩌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신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내에게 연인이 있고 지금 계약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내 마음이 끌릴 수 있는 좋은 관계의 계약 들어올 거고, 또 파트너십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로 본다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가슴에 충실한 사람이죠. 때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많이 휘둘리거나 친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또 사람의 그런 감성에 좀 많이 흔들리는,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6번의 카드가 뜬다면 관계 중심적이 있을 때 나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6번 카드가 결과 자리에 나오면 당연히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연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나 아니면 신뢰를 바탕한 관계에 도달할 수도 있고, 내 삶이 좀 따뜻하고 아름답게 뭔가 깊어지는 쪽으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좋은 결과, 정말로 가슴이 편안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유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장애의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계에서는 삼각관계, 뭐 유혹이 들어온다. 아니면 감정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 스스로가 선택을 안 하려고 하거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이 스스로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인의 길은 사랑이잖아요. 러브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진짜 사랑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질문하세요.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날까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누가 돼야 됩니까? 쌍둥이 자리죠. 우리는 비슷한 에너지 주파수를 끌어당깁니다. 정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들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능력도 있고 부드럽게 말하고 예술적인 성향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기뻤으면 좋겠고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진짜 그렇게 되려면 나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야 그런 사람이 오죠. 내가 힘든 사람과 있다면 내가 혹시 힘듦의 주파수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가장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조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이 사랑은 사실은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은 내 안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기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온전하게 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카드를 마쳤습니다. 명상하는 타로 마스터 병라입니다.